시어머니의 한 마마보이 남편, 그리고 나의 탈출. 사랑에 빠진 29. 저는 완벽한 결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 뒤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죠. 이것은 한 여자가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마냥 좋았던 내 마음, 첫 만남의 설렘.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의 따뜻하고 순수한 모습에 홀딱 반했어요. 세심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봄, 첫 만남. 특히 부모님께 어찌나 지극정성이던지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뺏겼죠. 저렇게 잘하는 남자라면, 어머니한테 저렇게 잘하는 남자라면 나중엔 아내인 나한테도 얼마나 잘해줄까. 그때 저는 29, 사랑에 푹 빠진 철부지였잖아요. 우리는 서로한테 딱 맞는 퍼즐 조각 같아 보였어요. 적어도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는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정말. 그런데 사실 이 결혼의 시작은 저만의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때 유망했던 젊은 사업가셨대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승승장구하셨죠. 그런데 늘 일에 파묻혀 지내셨고 사업 스트레스를 술과 유흥으로 푸는 날이 잦으셨다고 해요. 집에 계셔도 언제나 무뚝뚝하고 가족들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마치 그림자 같은 분이셨죠. 시어머니는 따뜻한 위로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뒤틀린 사랑. 시아버지에게 주지 못했던 정서적 교감, 채워지지 않던 외로움과 그게 오롯이 아들에게로 향했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이자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보상해줄 유일한 존재였던 거죠. 남편에게 받지 못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둘은 서로에게 너무 깊이 의존하는 마치 서로의 산소통 같은 관계였던 거죠. 그 단단하고 뒤틀린 연결고리를 제가 어찌 감히 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스멀스멀 조여오는 답답함. 신혼여행 후 열리자마자 아들에게 달려드는 시어머니.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저는 마냥 행복했더랬죠. 근데 세상에, 시어머니는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초인종을 막 눌러대시는 거예요. 제 얼굴을 붙잡고 살피는 시어머니.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문을 열자마자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하시면서 그 사람 얼굴을 붙잡고 살피셨어요. 저는 옆에서 괜히 어색하게 서 있는데 저한테는 그냥 수고했다 한마디뿐이셨죠. 1일상의 간섭. 계속 울리는 시어머니 전화. 통화 중인 남편의 모습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길 차 안에서, 점심시간에, 퇴근 후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그 사람의 식사 메뉴부터 옷차림까지 일일이 확인하셨고 그 사람은 또 그걸 꼬박꼬박 따르더라고요. 엄마가 갈치조림 해주래. 엄마가 양말은 흰색만 신으래. 엄마가 싫어하셔. 제 의견은 정말 설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다른 음식을 해줘도 다른 색깔의 옷을 골라줘도 그 사람의 대답은 늘 똑같았죠. 엄마가 싫어하셔. 첫 갈등.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의견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는 워낙 나를 아끼셔서 그래. 평생 나 하나 보고 사셨으니. 그 말에는 제가 도저히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겪었던 그 외로움과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삶은 제가 뭘 조금만 불평하려 해도 제 잘못이냥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방패막이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끈, 무경제권의 상실. 제일 큰 문제는 돈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터지더라고요. 저는 작지만 우리 둘만의 예쁜 집을 갖고 싶었거든요. 여기 살면서 돈 모으랬어. 시어머니에게 통장과 결혼 예물 상자를 건네는 남편. 월급은 꼭 시어머니 통장을 거쳐 흘러갔고 제 친정에서 받은 결혼 예물까지도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제 손을 떠났죠. 물론 그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점점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그림자가 너무 강하게 드리워 보였어요. 밖에서 뭘 먹을 때도, 옷을 살 때도, 심지어 어떤 드라마를 볼 때도 꼭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가 어울린다고 하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폭발하는 감정.
왜 이렇게 모든 걸 어머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야? 뭘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래? 다 나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나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지.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저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 사람한테는 엄마의 모든 게 사랑이었고 제 사랑은 엄마의 사랑 앞에선 늘 초라하게 빛을 잃었어요. 차별받는 친정. 엄마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친정엄마가 힘들다고 전화해도 그 사람은 당신네 엄마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며 싸늘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가장 잔혹한 깨달음, 희망의 시작. 테스트기에 2줄. 아기가 찾아왔을 때 저는 이제는 달라지겠지 하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빠라는 새로운 이름이 그 사람을 바꿀 거라고, 적어도 남편이자 아빠로서 제 편에 서줄 거라고 기대했죠. 근데 그 기대는 정말 잔인하게 무너져 내렸답니다. 육아의 전쟁. 집안에 가득한 아기 물건들을 정리하는 시어머니. 임신 중 태교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은 극에 달했어요. 저는 조용하고 편안한 태교를 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오셔서 우리 손주 하시면서 떠들썩하게 만드셨고 음식도 당신 방식대로 고집하셨죠. 아이는 그렇게 재우면 안 돼.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안고 있는 아기를 마치 불안한 물건이냥 휙 빼앗아 어머니 품에 안기더라고요. 어두운 밤, 시계는 새벽 2시. 열이 나서 우는 아기.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보는 남편. 엄마 깨우기 미안한데 일단 좀 지켜보자. 결국 제가 혼자 아기를 업고 한밤중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죠. 차가운 응급실 침대 옆에서 링거 맞고 잠든 아기를 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흔들리는 제 왕국에서 저의 가장 소중한 아기마저 엄마 아들 다음이라는 것을. 남편은 아내와 아이의 생명보다 어머니의 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은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미움으로 변했답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 결단. 사진 속 행복했던 과거의 자신과 현재에 지친 자신 대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너덜너덜 찢겨진 페이지 같은 제 삶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누구인가? 시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진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다가 끝낼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한 나만의 왕국을 다시 세울 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내가 내 삶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내 삶을 존중해줄까? 결국 저는 그 사람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가 미친 거 아니냐면서 엄마한테 모든 걸 이루고 말겠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엄마가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것처럼 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체념의 웃음이었고 동시에 한편으론 후련함의 웃음이었죠. 김치찌개 해주지 그랬어.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섰어요.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닫는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점심은 김치찌개 해주지 그랬어 하고 말하고 있었죠.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답니다.